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청정수행도량 해인총림 해인사.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해인사는 번뇌가 다한 깨달음의 세계 해인산매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법보종찰 해인사의 이러한 수행 정신을 해인사 승가대학이 계승하고 있는데요. 신심과 원력, 수행이라는 교훈 아래 1000여 명이 넘는 출가 수행자를 배출해온 해인사 승가대학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만드는 산실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죠. 근데 1955년도부터요, 그 해인사 법보 전문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한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불교계 인재들을 배출해냈고요. 우리 불교가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 그리고 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변화하는 어떤 현실에 어떻게 하면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불교가 어떻게 해야지 적응할 수 있을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는 그런 교육 내용과 어떤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계율과 선학, 화엄, 초기불교 등을 비롯한 교학에서부터 영어, 일본어, 산스크리트어 등의 외국어와 설법, 토론까지 4년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속의 때를 벗고 수행자로서 위위를 갖춰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고민과 갈등도 있고 웃음과 행복도 있는데요.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출가제의를 맞아서 저희 해인사 승가대학의 강원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다들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반 공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사집반 법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인사 승가대학 사교반 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반 지묘입니다. 스님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출가 인연이죠. 그래서 한번 출가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유 스님? 예. 저는 사실은 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출가를 하려다가 그 출가를 집안의 반대에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애를 놓으니까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해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좀 출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부양 의무 이런 걸 좀 다 하고 사실 들어온 늦가기 출가자 인생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연등회든가 사물놀이든가 등등 다양한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불교에 대한 궁금함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동국대학교로 가게 돼서 불교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공부를 좀 내려놓고 방황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대학원으로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에 이제 출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대학원이나 더 공부를 하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먼저 수행을 하고 이제 스님들과 이렇게 대방 생활하는 걸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왜 강원에 오셨죠? 그러게요. 스님들과 다 만나게 되려고 이렇게 왔던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할 때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출가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근데 친척분 중에 스님이 계셔요.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비구 스님도 계시고 그런데 절에는 찾아간 적은 있지만
그런 뭐 불신도 없었고 부처님의 불법도 몰랐는데 그 스님이 어느 날은 출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1년을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꼬셨길래 넘어가신 거예요? 계속 출가를 안 하면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일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 스님이 옆에서 볼 때는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너 이렇게 살다가는 한 1년만 이렇게 더 살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무서워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럼 출가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자 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산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절 속에서 도심에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출가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도심에 있는 사찰에서 살다가 지금 2년이 돼서 이렇게 해인사에 와서 공부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대로 산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해명스님처럼 불교에 대해서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시긴 했는데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가족들끼리 부처님 오신 날에 행사를 가기는 갔었는데 법당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항상 너무 무거운 분위기여서 무섭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이거 하나는 꼭 알려주고 가고 싶다. 그게 바로 명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미왕사의 참사람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7박 8일 동안 참선을 하게 됐죠. 그거를 인연으로 시작해서 그때 지도해 주신 분이 바로 지금 현재 제 은사 스님이신 금자 강사 스님. 그런 인연이 있어요. 네,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도 처음에는 출가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제가 출가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머리 깎는 그날까지도 몰랐어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제 주변에서 제가 머리 깎을 거라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저는 공부 3년 동안 저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공부만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머리 깎는 거는 모르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럼? 예, 그게 공부를 한다는 게 은사스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참사람 향기를 통해서 제 마음을 이제 마음 근육을 키우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확실히 깨닫고 제가 스스로도 풀리지 않던 의문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항상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이 집착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은사스님께서 그것들이 다 떨어진 자리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 다 떨어진 자리가 본래 그 자리다 라고 말씀을 제공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듣고 나서 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곳은 없다. 내가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 전부터 항상 제 마음이 답답했고 강박증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게 됐죠.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출가한 것도 있고 영원한 것이 없고 제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님스님 좋아하는 노래 딱 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매일 운동하면 이 노래를 틉니다. 우리 공님스님도. 제 운동 배포입니다. 뼛속까지 스님이에요.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엄격한 계율 아래 생활하는데요. 공부하는 모습은 여느 현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양간의 모습도 과거에 비해 사뭇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몸을 지키는 약으로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공양을 받는 스님들의 마음가짐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과 공부는 엄격하게, 생활은 시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들은 소문이 무시무시했어요. 하루에 2시간 무릎 공사하고 있는다더라. 가면은 진짜 말로도 상상 못할 만큼 힘들다고 하더라.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겁먹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은사 스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고 해인사 승가대학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딱 결정을 내고 바로 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저는 아직 패러다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십니까? 저는 패러다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대성 멘트 아니에요? 저는 4학년이거든요. 아니, 4학년 전에 스님도 치문반을 엮고 하셨는데 그때는 좀 괴롭거나 내고롭고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마치 단테의 신곡을 보는 느낌이었죠. 케베로스를 만나서 지옥으로 갔다가 영역으로 갔다가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셨죠? 저도 내년에는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옥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희는 부채질할 때도 이렇게 해요. 4학년이라고. 저는 그 해인사가 해병대, 군대로 따지면 해병대라고 해서 저를 많이 바꾸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다른 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해인사 오겠다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그런 곳만은 아닌 거예요. 저희 윗반 스님 때부터 무릎 공사나 그런 것이 완전 사라졌거든요. 학감 선생님이나 교수사 선생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강의 때. 라떼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 카페 라떼 하나요? 라떼 강의를 좀 많이 해주시죠. 저희 학장 스님, 학감 스님, 교수사 스님들이 모두 이 강원 출신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교수사 이전에 선배 스님들인데, 스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 정말 저 때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겠구나는 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근데 뭐 학감 스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한 반에 40명씩 되는 인원이 뭐 관음전에서 거의 뭐 칼잠을 자고 이렇게 뭐 자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던 얘기를 듣고 이제 뭐 그때 무릎 공사는 기본이었고 밤에 잠을 안 재우고 뭐 무릎 공사하다가 토해야지 끝나고 그랬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지금은 진짜 천국이구나. 지금 옛날에 비하면 옛날 위에 계신 스님들이 보면 얘네들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파라다이스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실만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생활에 대해서 크게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름도 정말 더웠고요. 겨울도 정말 추웠어요. 그랬죠. 네. 근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윗반이 너무 힘들었어. 그랬죠. 이거 윗반 스님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윗반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윗반이 없거든요. 하신 말씀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보고 있나? 윗반 보고 있나? 너무 도발적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너무 이렇게 우리 군대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맞아요. 진짜 흔히 말하는 너무 빡빡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소통의 형식? 우리 밖에 가는 이제 부드러움의 리더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약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시비도 저희 때는 그냥 완전히 막 혼내는 식으로밖에 안 했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돼서 대중이 내고롭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인사가 무조건 빡세다라는 느낌에서는 이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초반에는 출가하고 나서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생활 자체가 저희 생활이 그렇잖아요. 강원 생활이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고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 소임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도반들과의 관계, 윗반스님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점점 쉽게 얘기하면 날카로운 게 뭉뚱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유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원에 와서 가장 잘 느낀 게, 이 하심을 하면서 서로 다 각자 나이대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생각한 게 다르거든요. 그곳에서 나를 고집하면은 서로 막 부딪히게 되는데, 그걸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 탕마를 하니까, 저도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변해서 저도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유, 우리 공연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공연 끝날 때마다 수비가 바쁘는 수비, 저 그때 그래서 많이 고쳤어요. 아, 그래요? 잘했죠. 마지막에 잘하지 않나요? 나 잘하셨어요. 그죠? 나 때는 나 때는 바로 끝나면 1시간씩 무릎 꿇고 앉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도반 선생님들이 많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반이 반도 아니고 모두라고 전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반들한테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죠. 맞습니다. 도반들이 많이 깎아줘요. 아, 맞습니다. 나이 뾰족한 사람인데 맞아. 도반들이 와가지고 돌 던져서 깨지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찔러서 뭉뚱하게 갈아주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뭉툭해졌을까요? 그러게요. 아, 뭉툭해진 거를 이제 모든 사람과 이제 부딪혀도 이제 뾰족한 네모난 네. 부분이 없는 처음엔 슬림했는데 점점 뭉툭해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아니 근데 마음이 뭉툭해져야지 몸이 뭉툭해지시면 안 돼요. 근육만 뭉툭해지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모두 뭉툭하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이 대방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좀 약간 거부감을 뒀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물론 대방 생활을 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서로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프라이버시가 없죠. 네, 프라이버시가 없고 하다 보는데 제 속에서 이제 좀 이렇게 묻었던 때들을 벗겨내고 하는데 한 4년 동안은 우리가 이런 때들을 벗겨내려면 누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또 내 개인적인 생활이 혼자 아무래도 있다 보면 좀 느슨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는 뭐 대중생활을 해서 대방생활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자 뭐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장점을 대방생활이나 이 장점을 좀 부각해서 그런 걸 매력을 느껴서 좀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가 되게 밝은 편이거든요. 저 처음 들어왔을 때 누가 옆에서 자는 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자고 내 방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부스럭거리는데 맨날 이렇게 너무 놀라서 깨고 그래도 1학년 때는 괜찮았어요. 2학년이 되고 이제 우리 공림 스님 밑에 사제 스님이 입방을 하고서 예.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법명을 밝혀야 됩니다. 도삐 삐 코를 아주 우렁차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저도 그래서 한동안 귀마개를 해가지고 귀마개 꽂고 잤었어요. 아니 그게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 진동이 저는 옆에서 기차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대중생활의 그 묘미가 아닐까. 특히 묘맹정진 때 잠깐 어둡게 해서 잘 수 있을 그 타이밍에 코 고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랑 살면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 아침이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면 하루가 힘이 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숙면을 취하고 싶은데 근데 환경이 그런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힘들다 보니까 결국엔 자게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형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소리가 그 엄청난 소리가. 해인사 승가대학에서는 전통 교학과 함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학습할 수 있는 탁실라 프로젝트와 토론대회, 어학연수,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 다양하면서도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뭐 해인사 우리 성가대학이 뭐 사실은 뭐 이게 바깥으로 난 소문처럼 뭐 이렇게 막 너무 빡세거나 그렇게 해서 좀 약간 탈피해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현대적으로 선임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격을 하면서 대승기 신론 판을 정말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원효 스님의 그 후학들을 위한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 몽골의 침략으로 해서 그 한 땀 한 땀 그 호국의 마음을 담은 그 염원을 느껴보려고 인격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 이후에 대승기 신론을 정말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 차례 가장 그 배움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임경을 그 저희가 다 모여서 한번 다 강의를 특강을 받고 임경하는 걸 다 배웠잖아요. 그 강원 전체 스님들이.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임경을 하면서. 근데 이제 임경을 배우고 직접 그 경판을 갖다가 내려서 대장 경판을 내려서 직접 저희가 먹칠을 해가지고 한지 가지고 찍는 걸 직접 해보고 또 나중에는 책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경험이 아마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경험이라 다른 강원도, 여타 강원도 뭐 저희 뭐 배우는 교과는 같이 배우겠지만 이 임경이라는 거는 이 해인사가 아니면 이렇게 책까지 만들고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 동원과 때 이 강의가 제일 뜻깊었던 것 같아요. 임경 체험. 아, 저는 강의는 아니고 토론대회. 토론대회를 왜 하지? 1학년 되고 돼서 공산전 지나서 하한고 때 되니까 토론대회를 준비하라는데 엄청 빡세게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자기 주장에 맞춰서 주장을 할 거를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근거를 수집하고 그 근거를 짜맞춰서 자기의 주장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그때 계속 했었는데 강원 와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 몰랐다. 그냥 그 경전 읽고 그런 수업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보니까 그 사중 스님들 앞에서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스님이 이번 토론대회 2등 스님입니다. 네. 근데 그 토론대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저 불교적으로 찬성도 해보고 반대도 해보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스스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주장을 만들어가는 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도님들이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거를 거기에 대한 내가 완전한 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도움이 상당히 많이 확실히 공부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야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진 것 같아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고두소임을 맡은 학인 스님들이 불전 사물을 올리며 천지만물을 깨웁니다.
각자 자기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에 하루하루가 원만합니다. 힘든 소임, 뭐 안 힘든 소임,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원에서 그 다 같이 대중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편한 소임은 뭐 고두. 힘든 안 편해요, 스님. 그래요? 삼시세 때 다 나가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저는 고두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하하무 때 제가 관음정도를 했는데 관음정도를 하면은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관음정도 탓이다. 관음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와, 하루 종일 막 바쁘고 도반 스님들 챙겨줘야 되고 막 공지해줘야 되고 그런 게 힘들었고 힘든 소임인 반면에 그게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힘든 소임이지만 그 관음정도를 하면은 그 다음 학년에 부전대장을 하고 그 다음 학년에 뭐 찰종을 하고 입승을 하고 이런 라인 같은 게 있거든요. 소임에도 그런 소임을 보고 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스님도 있고 뭐 힘들어서 다른 소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여름이 그렇게 더웠구나, 스님. 이거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법당 정도 하면서 우리 스님 한 6kg 정도 살이 빠졌습니다, 지금. 네,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 선원스님들 자복을 29개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매일 이렇게 깔고 또 걷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겨울에 이제 사실은 바닥이 이렇게 차니까 막 이 한기가 막 발바닥을 통해서 물까지 올라오고 그런 느낌도 있고, 제일 힘든 건 사실은 뭐였냐면 그 우리 사시공양 마치고 바로공양 하지 않습니까? 좀 내려오면은 울력 가사를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이렇게 몸이 얼어 있다가 내려오면 이게 팔이 안 움직여요. 손이 굽어서 네. 안 움직여요. 울력 가사가 안 말려지는 거면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 예. 오오오오오. 이게 안 되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사가 흘러내리니까 이제 안 흘러내리게 하려고 정말 오한힘으로 이렇게. 패닉하다가 몇 번 틀렸잖아요. 네, 그래 혼나고 참여도 하고 참여도 받고. 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지 스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 생활을 하면서 또 별개로 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님들이랑 생활할 때가 많이 그립죠. 저는 개인적으로 큰 법당 기도했을 때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살님들이랑 이제 불자님들 다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천수경을 독송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했을 때가 막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서 막 뭐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항상. 진심. 좋은 표현입니다. 또 좋았던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천도해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제가 이렇게 연불로서 제 목소리로서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소임이 쉽고 안 쉽고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런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선이나 다각이나 석이나 뭐 고두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소임은 강원의 기본이 같은 소임을 계속 못 살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소임을 다 경험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소임을 자꾸 돌려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소임이 좋다고 이 소임만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경험을 못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임은 다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임을 보다 보면은 내 소임은 확실히 아는데 도반 스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되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생기는데 해명 스님만처럼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해보다 보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보는 거랑 또 실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기에는 저 사람 소임 되게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데
막상 하면 어렵잖아요. 또 똑같이. 고충이 다 나름대로 그런 있기 거 때문에. 같은데 이제 저는 그래서 소임은 다 비슷비슷하고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도 고두와 연불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신 거예요? 네. 저 고등하고 연문은 편했어요. 그래서 편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국님 선생님은 그래서 뒷북도 잘 칩니다. 뒷북 전문가예요.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그 특기가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죠. 다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발현되는 소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님 스님은 고두 잘 치고 연불 잘 하시고 뭐 법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잘 챙기니까 뭐 법당 공도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면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시고 스님 같은 경우는 또 시자 또 소임도 잘 보시고 그러니까 보면 누구나 자기에 맞는 또 소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졸음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건 그 모든 시간이 수행의 시간이고 정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자의 일상과는 다른 스님들의 하루. 스님들은 어떤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제 우리 예불 준비를 끝내고 예불에 올라가서 사물 끝나기 전까지 이제 가만히 딱 대기하는 그 타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든 게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싹 가라앉아 있는 그 분위기가 그때 마음도 딱 가라앉는 게 그때가 너무 아직까지는 그건 변함없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이 졸리기 그래서 옛날에 많이 혼냈죠. 저도 그러니까 스님 말씀대로 그 새벽 예불 올라왔을 때 그 정제하고 있잖아요. 딱 저희가 그 길면 한 20분 좀 넘네요. 그 시간이 진짜 고요하고 모든 게 다 가라앉아 있는 시간이라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 뭐 그런 느낌. 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경세가 띵 하면 모든 게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정말 좋은 거. 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확실히 동감하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그때만을 제외하고 저는 그때는 졸리거든요. 근데 예불하는 시간이 진짜 하루를 마무리하고 특히 저녁 예불 때 제가 약간 게으른 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불을 함으로써 제가 제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불 하면 진짜 신심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새벽 네, 예불할 때 신심이 쫙 끌어올라오고. 네. 스님은 어느 시간이 제일 힘드세요? 저는 수업 시작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이제 다 안 깨어나는 상태니까 이 머리가 안 깨어났으니까 좀 멍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려고 막 커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다 하는데 안 깨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수업이 딱 끝나고 하면 헬로 하고 딱 일어나요. 딱 수업만 끝나면 굿모닝 하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혼자서 법당에서 혼자서 이렇게 이제 촛불도 켜고 청수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대종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듣지 않습니까? 네. 뒤에서 이제 저는 소종 옆에서 이렇게 서서 듣는데 그때는 사실 발 시려운 걸 잊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기분 좋습니다. 저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고 하는 그 시스템은 크게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적응은 다 하는데 이제 그 저희가 안거 들어가서 4시에 예불 이제 4시 일어나서 수각하고 예불 갔다가 내려오면 5시 관음정 가서 강경을 하잖아요. 그 강경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예불 끝나고 내려와서 그 금강경 강경을 하는데 와 막 하다 보면 어지럽거든요. 막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소리를 안 지르면 또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또 저 현당에 계신 스님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 혼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새벽에 하는 강경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이 좀
제일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먹는 떡국이 얼마나 맛있어요. 강경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예, 그래서 밥을 좀 아침 공약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경이 요번에 저희 종초기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종초기도 하는데 그 강경에 어떤 힘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목소리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대신에 예,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출가를 처음에 해서는 진짜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기본 교육기관이라는 데에서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대중생활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도만들이나 윗반이나 뭐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너무 컸는데 그 괴로움이 점점 사그러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길밖에 없구나. 오길 잘했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길 맞게 가는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대가 25이다 보니까 나가서 뭐 출가한 상태가 아니라면 할 것도 더 많이 있을 테고 그렇긴 해도 항상 제 마음을 다잡는 거는 제가 가야 할 길은 그런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을 찾아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제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식으로 다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스님 가야 될 때는 군대. 큰 산이 나오죠. 네. 큰 산이. 어디든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단은 스님으로서 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마음 고생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또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냥 대학원을 갔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더 큰 꿈을 못 꿨을 것 같아요. 해가 거듭할수록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이제 스님으로서의 기대감도 있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스님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점점 이게 내 어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구나를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 제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더 좋은 이야기도 하고 신도님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불자님들의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시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게 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출가를 잘했다. 안 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시은이라는 얘기가 정말 시주 은혜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출가라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을 꿨던 거를 어쨌든 뭐 늦게지만 이렇게 출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여기서 정말 감사를 느끼는 게 지금 좀 큰 결심을 해주신 우리 저랑 26년을 살아왔던 그 보살님, 이렇게 저를 이게 출가하게끔 붙잡고 있으면 제가 출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쨌든 출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뭐 책임감을, 부양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출가를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준 우리 두 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멋진 성복을 입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출가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인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겠습니다. 출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출가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안 늦게. 대한민국 최고의 학인들이 모여있는 해인사 강원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기왕 공부하는 거 열심히 빡시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앙상했던 가지의 싱그러움이 무성해지고 그 싱그러움이 다시 고운 단풍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학인 스님들은 수행자의 면모를 갖춰갑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스님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진로가 다 어떻게 되노? 4년간의 공부를 여법하게 마친 학인 스님을 위해 방장 스님은 당부와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원 졸업을 축하를 하고 더 심기 일전해서 중로로 잘하고 또 지금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거든. 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내 마음자리, 오늘 깨달아서 생활하고 중생들이 그렇게 갈 때 안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소통을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뭐든지 할 때 잘해야 돼요. 할 때 또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해인사 자주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4년의 시간이 찰나와 같이 지나가고 마침내 졸업식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돼야 할까? 어떻게 포교해야 할까? 졸업하는 스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어깨는 무거울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고정적이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늘 또 부처님 가르침은 후대 제자들에 의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더 불법을 더 가꾸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진화시켜서 이 시대에 맞는 큰 불법이 되어서 모든 세상과 인천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교화가 펼쳐지는 역할을 오늘 졸업하는 스님들이 그 임무를, 그 원력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보고 싶어. 얼마나 떠는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무는 지로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네요.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참 그때 1학년 때 하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고 힘든, 지금 그날을 돌아보면 정말 어제 같습니다. 해인사 행자시에 들어와서 행자생활 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이 그냥 한 찰나에 지나간 것 같고 참 여러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닦아서 훌륭한 스님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도록 참 노력하자 하는 바람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듯 졸업한 학인 스님들은 새로운 정진의 길로 나아갑니다.